여기 지금 요 패자는요, 여기에서 이게, 원래 물 이름 패입니다. 물 이름 패. 그런데 여기서는 깃발 패입니다. 풍기패라. 지금, 얘도 지금 사타문으로 가려놔가지고 어두운 정도였었는데 얘는 더 어두운 놈입니다. 더. 지금 요게 이제 더 어둡다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풍기패라 일중견매오. 예. 여기서 요 매는, 예. 요 매는 아까 요 두에 대응되는 말인데 요 두는 그래도 밤하늘에 보면은 잘 보이는 별입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는 별, 가물가물한 별, 그런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둘 다 밤이긴 하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밝을 때도 보이는 별이고 이거는 아주 캄캄해야 보이는 별입니다, 이게. 결국은 요게 아주 장막으로 꽁꽁 가려져서 빛 하나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자가. 예. 그리고 요게 기패인데, 옛날에 보면 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깃발 휘장 같은 거 막 잔뜩 해들고서 막 가잖아요. 그거를 촘촘하게 가려놔서 밖에서 빛이 안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기우경이니 묵으니라. 예. 여기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은 다른 말이고요. 앞에 말 한 번 하고 다르게 돌려서 한마디 더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물이 없다. 보세요. 풍기패라 일중견매오. 이렇게 꽉 가려놔서 한밤중에 그 작은 별이 보이는 것 같다. 절기우경이라. 그 오른쪽 팔뚝이 부러졌다. 대책이 없는 때입니다. 그죠? 대책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묵으니라. 허물이 없다. 여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까꼴로 뒤집어서 누구 탓을 해다 니 탓이야, 요 말입니다. 허물할 데가 없다. 누구를 끌어다가 핑계댈 데가 없다. 요새 저 대통령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죠? 누구 탓을 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고소리 같다. 고소리다. 구삼은 보이지 않게끔 크게 가려져 있습니다. 한낮에 작은 별을 보며, 한낮에 별이 안 나옵니다. 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별 본 것처럼 그렇게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 오른팔을 꺾으니 허물할 데가 없다. 이 상태가, 오른팔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게 꺾였다는 건 같이 꺾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허물할 데가 없다. 누구 탓을 해?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지금 그 소리 하는 중입니다. 구삼은 바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육과는 정응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응비의 관계가 없이 바꿔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 여기 지금 다, 얘만 응이네. 그리고 얘도 비고. 응인데도 좋다 소리 안 해요. 분명 좋을 것 같은 관계인데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이제, 예, 그 얘기를 계속 하죠. 지금 크게 번성하는 때입니다. 다만 그 번성은 최고로 올랐다는 것은 내려와야 하는 험로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퇴직하게 됐다는 얘기죠. 곧 퇴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다. 그런 얘기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패자는, 예, 사전을 찾아보면 빗쏟아질 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요 깃발을 의미한다. 예, 깃발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요 글자를. 예. 지금으로 치면 커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암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커튼을 상상해 봅시다. 영화관의 커튼을 상상해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까만 커튼 딱 치면은 밖에 빛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매는 밤하늘에 이름 없는 작은 별입니다. 예. 위에 글 내용으로 보아서 유기는 밤하늘에 밝은 별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기에서는요, 저 북두칠성 합성을 본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구삼에서는 밤하늘에 작은 별조차 보인다고 했습니다. 작은 별. 더 어둡다는 얘기예요.
더욱 어둠이 짙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둠은 밤 그 어둠이 아니고 문명이 밝은 때에 멍청한 짓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밤낮에 어둡고 밝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 지금 똘똘하고 멍청하게 이렇게 좋은 날에 뒤에서 삽질했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9.3은 상륙과 정응이기는 하지만 역시 중을 벗어난 자리에 있어서 9.3을 끌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꾀는 밝은 체이고 외꾀는 끌어주는 것인데 그럴 상대가 없으니 그 상태가 그 오른팔이 부러진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그 잘못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소리다. 경계하는 소리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저 아래 저 조선소 쪽이 큰일 났대요. 그 동네 무신장 좋았잖아요. 그죠? 예, 거제도. 예? 뭐 보니까 대책이 없던데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먹으면요 갈증에도 크게 가요. 작게 먹으면 갈증에도 작게 가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장사할 적에 크게 먹으려고 한번 확 갖다 줬다 그냥 한 번에 확 날렸어. 그다음부터는 절대 말 팔아준다는 사람 안 찾아가요. 조금 먹으면 탈도 조금 나요. 조그맣게 나.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한번 먹으려고 대들었다가 탁 하니까 그만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에베레스트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할 일이 큰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너무 높이 올라가서 스스로 눈이 가리워진 모습입니다. 자만에 빠진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구는 해석을 허물이 없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허물할 데가 없다. 핑계거리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다. 쟤는 제가 찔렀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봐도 될 겁니다. 관공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9.3 역시 관을 하는 데 있어서 가리워져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거는 지금 책 그대로 여기 따로 가로가 없는 거는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륙과 상응 관계이니 더욱 그러하다. 절기우행도 정신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이요 마음의 동요로서 관이 되지 않는 것을 또 어디에다 누구에게 탓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 중에서 관공부, 경공부가 있습니다. 그죠? 경공부, 관공부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경은 지금 우리 책 보고 하는 이 공부입니다. 요거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경하고 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책 읽고 책 머리에 넣고 생각을 많이 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진정한 공부가 된 거다. 이 글자 한 글자도 시작할 땐 중요하지만 결국 일통하고 나면 글자는 별 의미가 없다. 절에 스님 보면 저거 있잖아요. 그죠? 책 읽고 공부하는 스님도 있고 굴에 들어가서 몇 년 해서 또 도통해서 하는 스님이 있잖아요. 요게 굴에 들어가 이제 도통하는 경우고 요거는 책 읽는 경우고. 그런데 책만 읽어도 도통이 안 되고 책 안 읽고 이것만 한다 그래도 도통될 일이 없죠. 뭔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도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쪽이 다 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중입니다. 어디 갔냐? 절기우갱 무구는 관, 즉 정공부를 하는 자에게 비교하면 그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는 뜻은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공부하는데 방해를 만났다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하는 중입니다. 여자고 상륙 관계 때문에 관이 어렵다는 뜻이고 또한 어디에 가서 허물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관 공부를 특히 하기 위하여 남녀관계는 초월한 상태가 아니면 어렵다. 의역을 하면 관을 하는 도중에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여인이 나타나 유혹하는 상을 많이 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험대에 넘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치워버리는 예가 많이 있었음이니 아마도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들 정신 공부를 하는데 한중에서 아니면 혼자 고요한 것에서 하는 것은 정숙하고 주위 환경의 관계도 있으나 음양의 관계를 멀리하고 눈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 공부라는 거 뭐 자세 거 뭐죠? 요새 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게 뭐 자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처음에 이제 입문할 적에 뭐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몰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몰두하는 게 연습이 안 돼서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자세는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그러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틀렸네요. 저쪽에 틀렸습니다. 풍기부나 풍기패나 같은 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삿다로 가린 거나 저 휘장으로 가린 거나 같은 말이다. 얘는 좀 덜 가리킨 거고 상대적으로 쟤는 좀 많이 가리킨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건 지금 틀린 글자입니다. 일중견두나 일중견매나 같은 말이다. 그런데 얘는 조금 어둡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얘도 안 어두운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거고 쟤는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거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낮에 별을 보았다 해서 삿된 것이 눈을 가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서 사물을 봐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눈으로다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근데 웬 말이 이래 맞냐? 요거 마주 하고서 잠깐 쉬겠습니다. 상활 풍기패라 불가대사야오. 가려졌으니 뭔가 큰일을 하겠느냐? 못한다는 말이죠. 그죠? 불가. 큰일을 가히 수 없다. 절기우경이니 종불가용례라. 오른쪽 팔이 부러졌으니 끝까지 쓸 수가 없다. 마침내 쓸 수가 없다. 마침내 쓸 수가 없다. 상에서 말하기를 풍기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절기우경이라 마침내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크게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은 큰일을 가히 할 수가 없고 그 오른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마침내 쓸 수 없다,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무력이 눈앞을 가려지면 큰일, 대천, 관경공부 또는 도통 등이 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끝끝내 가히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공자가 소상에 명백히 밝혔다라고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경공부입니다. 책을 읽고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저기서 말하는 경공부다. 용어로 보면요.